빨리 119 불러! 휠체어를 탄 회장님이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습니다. 생사가 걸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배달하던 한 청년이 배달 가방을 내던지고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장님의 급소를 강하게 누른 순간 회장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시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통증이었어요. 하지만 청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픈 게 정상이에요. 그는 이 사건이 엄청난 결과를 몰고 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민주는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오토바이 헬멧을 벗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남의 햇살은 따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더 뜨거웠어요. 아니, 불안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어요. 또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투석 치료비 연체 3주차. 금주 내 납부 바랍니다. 24살 민준의 하루는 언제나 이런 문자로 시작되었어요. 중국집 배달, 치킨집 배달,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3가지 일을 돌아가며 해도 어머니의 신장 투석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민주는 배달 가방을 다시 매며 오늘의 마지막 주문을 확인했어요. 동아그룹 본사 임원 식당, 짜장면 6그릇에 탕수육 대짜 2개. 배달료가 8,000원이나 되는 고급 빌딩이었습니다. 민주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어요. 배달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엔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치료 비법과 민준이 밤마다 독학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민주는 가끔 그 수첩을 꺼내 읽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경혈은 몸의 문이란다. 막힌 문을 열면 기운이 흐르고 기운이 흐르면 병이 낫는단다. 할아버지는 평생 한의사로 사셨지만 민준이 1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민준은 혼자 의학 서적을 찾아 읽고 인터넷 강의를 듣고 밤새 경혈 지도를 외우며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어갔어요. 언젠가 정식 한의사가 되어 어머니를 치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대학 등록금도 빠듯한데 한의대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동아그룹 본사는 30층이 넘는 유리 건물이었어요. 민주는 배달원 전용 출입구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옆 메인 로비에서는 정장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님! 비명 같은 외침이 로비를 가득 채웠어요. 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로비 중앙에서 휠체어에 앉은 노년의 여성이 앞으로 쓰러지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의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배달 가방을 벗어던지고 로비로 뛰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당황한 채 서 있을 뿐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어요. 비켜주세요. 민주는 사람들을 해치고 여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지고 있었어요.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민주는 손을 뻗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대답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여성의 왼손 손목 안쪽, 손목 주름에서 세 손가락 위쪽을 찾아 강하게 눌렀어요. 내관 혈자리였습니다. 심장을 안정시키는 급소였어요. 119 불렀어요? 네, 지금 오고 있대요. 주변에서 다급한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귀엔 들리지 않았어요. 여성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압박 강도를 조절했어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손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급할수록 침착하게, 강할수록 부드럽게. 여성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민주는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이 여성은 단순한 심장 발작이 아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것,
다리 근육이 심하게 위축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극도의 긴장과 두려움이 온몸에 퍼져 있다는 것. 민준의 머릿속에 할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몸의 병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의 병은 몸에 쌓인단다. 둘은 하나란다. 민준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여성의 다리는 신체적 손상만이 아니라 심리적 트라우마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극한의 순간 생명의 위기가 그 막힘을 깰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분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혀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정장 입은 여성이 주저하다가 도왔어요. 여성을 휠체어에서 천천히 내려 카펫 위에 눕혔습니다. 민준은 여성의 무릎 뒤쪽을 찾았어요. 무릎 뒤 주름 정중앙, 위중 혈자리였습니다. 하반신의 기혈순환을 관장하는 핵심 급소였어요.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양손 엄지로 그 지점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으악! 여성이 비명을 질렀어요. 다리가 아파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멈춰요. 하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비명은 고통이 아니라 감각의 회복이었어요.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신경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픈 게 정상이에요. 민준은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에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이로움에 가득 찬 눈물이었습니다. 발가락이 정말 움직여요.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오른발 엄지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비가 숨을 죽였어요. 수백 명의 직원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압박을 풀었어요. 손을 떼자 여성이 민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힘이 느껴졌어요. 당신은 누구예요? 저는 그냥 배달원입니다. 민준은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그제야 주변 상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무면허 의료 행위.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배달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서려 했어요. 잠깐만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민준 앞을 막아섰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은 품위 있는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회장님의 집사예요. 저는 가봐야 해요. 죄송합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 했어요. 하지만 박순자의 다음 말에 발이 멈췄습니다. 회장님께서 20년 동안 휠체어를 타셨어요. 수십 명의 의사들이 포기했던 분이에요. 민준은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던 여성, 아니 회장이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제가 다시 걷고 싶어요.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민준은 그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투석실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과 똑같았어요. 민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승낙의 말을 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해보겠습니다. 연락처를 주시겠어요? 회장님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저택으로 오셨으면 하세요.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적었습니다. 주변에선 여전히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순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민주는 도망치듯 로비를 빠져나왔어요. 저녁 9시 민주는 인천 송림동 반지하 집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자
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민준아, 어서 와.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민준은 거짓말이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수십 개의 알림이 떠 있었어요. 민준은 인터넷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동아그룹 회장을 치자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영상이 메인에 떠 있었습니다. 기적의 배달원, 20년 휠체어 재벌 회장 발가락 움직이게 해. 조회수는 이미 15만을 넘기고 있었어요. 민주는 댓글을 내려봤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신기하네. 의사들은 뭐 했어? 이게 가능한 일이야? 처음엔 긍정적인 댓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내려가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근데 저 사람 의사 맞아? 무면허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재벌 회장 이용해서 유명해지려는 것 같은데.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어머니가 말했어요. 민준아, 너 오늘 뉴스에 나왔더구나. 민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기적의 배달원이래. 우리 아들 대단하네.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했지만 민준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일주일 동안 그 회장님 치료하기로 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준아, 위험한 거 아니니? 내가 면허가 없잖니.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돼요. 그리고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 투석도 다시 받으실 수 있어요. 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위고 차가웠어요. 민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는 괜찮지 않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꼭 할게요.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이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수첩을 펼치고 하반신 마비 치료법을 되풀이해서 읽었어요. 시민성 마비, 경혈치료, 근육재활. 머릿속으로 수십 번 치료 과정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새벽 5시 민준은 할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반 민준은 강남의 한 저택 앞에 섰습니다. 문자로 받은 주소를 찾아왔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정원과 3층짜리 저택이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봤어요. 청바지에 후드티 차림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강민준 씨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순자 집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의 순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리 오세요. 신발은 벗으시고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부터 숨이 막혔어요.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샹들리에, 벽에 걸린 그림들. 민준의 반지하 집 열쇠는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께서 2층 침실에 계세요. 따라오세요. 순자는 넓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민준은 가방을 꼭 쥐고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에도 값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민준은 자꾸 주눅이 들었습니다. 넓은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혜란 회장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혜란은 돌아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어제보다 안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민준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혜란이 손짓했어요. 편하게 해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민주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리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혜란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2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은 심하게 위축되어 있었어요. 피부는 창백했고 탄력이 없었습니다. 혈자리를 풀어서 막힌 기운을 흐르게 하겠습니다. 어제처럼 아프실 거예요. 괜찮아요. 어제 그 통증이 20년 만에 느낀 진짜 감각이었어요. 혜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치료를 시작했어요. 무릎 뒤 위중 혈자리, 발목 안쪽 삼음교 혈자리, 허벅지 안쪽 혈의 혈자리. 하나씩 정성스럽게 눌렀습니다. 혜란은 신음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20분이 지나자 민준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발이 따뜻해져요. 정말 신기해요. 혜란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발을 바라봤어요.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한 전무님이 오셨습니다. 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혜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지훈이가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고 30대 후반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 깔끔한 헤어스타일, 부드러운 미소. 한지우는 겉으로 보기엔 신사 같았어요. 회장님 몸 상태가 좋아지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지우는 혜란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러고는 민준을 봤어요.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1초도 안 돼 다시 미소로 덮였어요. 이 청년이 그 유명한 배달원이군요. 회장님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주는 어색하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입니다. 지우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민준은 참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서울대병원 최고의 의료진을 모셔오겠습니다. 이 청년의 치료도 좋지만 전문가들이 함께하면 더 안전할 겁니다. 혜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지훈아. 20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실패했어. 민준 씨를 믿어보려고. 지훈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의료진은 대기시켜 두겠습니다. 그렇게 해. 지우는 다시 한번 민준을 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민준은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3시, 동아그룹 30층 전무실. 한지우는 창밖을 내다보며 턱을 쓸어내렸습니다. 38살 화려한 경력의 그는 누가 봐도 성공한 경영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전무님, 강민준이라는 청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말해봐. 24살, 대학 3학년 휴학 중입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어머니가 신장 질환으로 투석 중이에요. 병원비 연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훈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할아버지가 한의사였다고. 네,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민주는 정식 한의사 면허가 없습니다. 무면허군. 지훈은 의자에 앉으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15년. 회장이 휠체어에 갇혀있던 15년 동안 그는 착실히 비리를 쌓아왔어요.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경쟁사의 정보를 팔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만약 회장이 다시 걷는다면, 제대로 경영에 복귀한다면 지훈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15년간의 비리가 모두 들통날 것입니다. 이강석 과장한테 연락해. 같은 시각 서울 하늘병원 신경외과. 이강석 과장은 컴퓨터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20년 동안 서해란 회장의 주치의였어요. 화면에는 인터넷 뉴스 댓글이 가득했습니다. 20년 동안 의사들 모함. 병원은 돈만 받고 제대로 치료도 안 했네. 기적의 배달원 vs 무능한 의사들. 강석의 손이 떨렸어요. 20년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동료 의사들의 비웃음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5년 전 강석의 실수로 한 환자가 사망했어요. 그 증거를 한지훈이 쥐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그걸 이용해 강석을 협박해왔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지훈이었어요. 이 과장님, 오늘 저녁 만나야겠습니다. 저녁 8시, 강남의 조용한 바. 지훈과 강석은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주변엔 사람이 없었어요. 지훈이 위스키 잔을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과장님도 곤란하시겠어요. 20년 실패한 치료를 배달원이 해냈다니. 강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저도 곤란합니다. 회장님이 회복하시면. 지훈은 의미심장하게 말을 멈췄어요. 강석은 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 배달원을 막아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막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겁니다. 지훈이 차갑게 웃었어요. 무면허 의료 행위는 범죄입니다. 우리가 그를 법으로부터 보호해줘야죠. 의사협회에 알려주세요. 강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료사고가 폭로될까봐 두려웠어요. 알겠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과장님. 지훈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켰어요. 메시지가 또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숫자가 더 많았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사기꾼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할 거임 재벌한테 빌붙어서 돈 벌려는 거지.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SNS를 열어보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어제만 해도 기적의 배달원이라고 칭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기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무사히 버틸 수 있을까? 민주는 가슴속 불안을 애써 눌렀습니다. 민주는 다음날 아침 휴대폰 진동에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화면엔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수십 개 찍혀 있었습니다. 문자도 100개가 넘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을 열었습니다. 메인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떠 있었어요. 하지만 제목이 달랐습니다. 무면허 배달원, 재벌 회장 불법 치료 논란 의사협회 검증 안 된 민간요법, 위험경고 서해란 회장 건강 악화 우려. 전문가들 우려 표명. 민준의 손이 얼어붙었어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서울 하늘병원 이강석 신경외과 과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특히 20년간 하반신 마비를 앓아온 환자에게 검증되지 않은 치료는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민주는 기사를 더 읽을 수 없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였어요. 역시 무면허였구나. 재벌 회장 건강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냐? 당장 치료 중단시켜야 함.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박순자 집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 괜찮으세요? 기사 봤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회장님은 괜찮으세요? 회장님은 민준 씨를 믿으세요. 오늘도 치료받고 싶어 하세요. 10시에 오시면 돼요.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적어도 회장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주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어요.
강민준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서울 강남경찰서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오셔야겠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언제 가야 하나요? 오늘 오후 2시까지 오십시오. 출석 통지서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민준은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어머니가 기침을 했어요. 민준아, 무슨 일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민준은 억지로 웃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일어나 민준 옆에 앉았어요. 엄마한테 숨기지 마. 무슨 일 있는 거지? 민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해요.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당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준아, 그만둬. 더 이상 그 일 하지 마. 안 돼요. 일주일만 버티면 돼요. 회장님은 저를 믿어주세요. 내 인생이 망가지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준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쳤어요. 어머니 살리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방금 한 말에 후회가 밀려왔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다 엄마 때문이야. 민준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울었어요. 오전 10시 민준은 혜란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강민준 씨,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장님 건강이 악화되면 책임질 수 있나요?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거 아닙니까?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가 문을 닫아 주었어요. 미안해요, 민준 씨. 아침부터 저러고 있어요. 민준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께 가야죠. 2층 침실에서 혜라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민준을 맞이했어요. 민준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이런 공경에 빠뜨렸네요. 아닙니다, 회장님. 제 선택이었어요. 민준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치료는 해야 했어요. 오늘도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30분 동안 민준은 정성껏 혜란의 다리를 치료했습니다. 혈자리를 누르고 근육을 풀고 기운을 흐르게 했어요. 혜란의 발가락이 어제보다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다행입니다. 민준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 반이었어요. 경찰서에 2시까지 가야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오늘 오후에 경찰서에 가야 해요. 혜란의 얼굴이 굳었어요. 내가 변호사를 보낼게요. 혼자 가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제가 한 일이니까요. 민준은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혜란이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 씨,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꼭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저택을 나왔습니다. 오후 2시 강남경찰서. 민준은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한의사 면허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한 겁니까? 할아버지가 한의사셨어요. 어릴 때 배웠고 혼자 공부했습니다. 독학으로요? 형사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어요. 민준은 참았습니다. 네. 조사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됐어요. 민준은 성실하게 대답했지만 지쳐갔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추가 조사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출국 금지 조치 들어갑니다. 민준은 비틀거리며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켜자 문자가 또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학교 학생처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관련 긴급 징계위원회 소집. 내일 오전 10시 출석 바람. 민주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야 했어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민준이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 이번 주까지 투석비 안 내면 더 이상 치료 못 받는데. 민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 옆에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밀렸어요? 300만 원. 민준은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5만 원. 배달로 모은 돈 전부였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구할게요. 하지만 어떻게 구하죠? 배달 앱은 계정이 정지됐고 다른 일자리를 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대학교 본관. 민주는 징계위원회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학생처장이 나왔어요. 강민준 학생, 들어오세요. 회의실엔 교수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굳은 얼굴이었어요. 학생처장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강민준 학생,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본 대학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발언권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민주는 입을 다물었어요. 징계위원회는 강민준 학생에 대해 제적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제적. 그 단어가 민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교수님, 저는 사람을 살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법을 어긴 건 사실 아닙니까? 대학은 법을 어긴 학생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제발, 한 학기만 유예 기간을 주세요. 결정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내로 학교를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는 휘청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의사가 되려던 꿈, 할아버지의 뒤를 잇겠다던 다짐,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저녁 민주는 할아버지 묘지를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공원 묘지였어요. 할아버지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가르침대로 했어요.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독학한 게 죄가 됐어요. 할아버지 꿈을 이어받을 수 없게 됐어요. 민주는 사진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묘지에서 민준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혹시 어머니 병원에서 온 전화일까봐 받았습니다. 강민준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내일부터 회장님께 접근하지 마세요. 이건 경고입니다. 누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보며 온몸이 굳었어요. 무언가 더 큰 것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어젯밤 받은 협박 전화를 떠올렸습니다. 내일부터 회장님께 접근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회장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치료. 이미 사흘이 지났어요. 민주는 가방을 챙기며 결심했습니다. 포기할 순 없었어요. 민준아, 어디 가니? 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며 물었어요.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투석을 못 받은 지 나흘째였어요. 회장님 치료하러 가야 해요. 어젯밤 그 전화. 위험한 거 아니니? 민주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곧 돌아올게요. 어머니는 불안한 얼굴로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10시 해란의 저택. 민준이 도착하자
박순자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녀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민준 씨, 오늘 괜찮으세요? 어제 기사 더 많이 나왔던데. 괜찮습니다. 회장님께 가야죠. 2층 침실에서 혜라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민준을 맞이했어요. 민준 씨, 어제 경찰서는 어땠어요? 괜찮았습니다. 민준은 거짓말이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재적 통보 받은 것도 할아버지 묘지에서 온 것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도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민준은 혜란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어제보다 부기가 줄어 있었어요.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혈자리를 하나씩 눌렀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어젯밤 협박 전화가 자꾸 떠올랐어요. 집중하려 했지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준 씨, 무슨 일 있어요? 혜란이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속하겠습니다. 30분 동안 정성껏 치료했어요. 혜란의 발가락이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발목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좋아지고 있어요, 민준 씨. 고마워요. 민준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굳었어요.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한 전무님이 오셨습니다. 순자의 목소리였어요. 민준의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지훈이 들어왔어요. 그는 민준을 보더니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 민준 씨. 오늘도 오셨네요. 네. 민준은 짧게 대답하고 가방을 챙겼어요. 지훈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가져온 서류가 있는데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지훈아. 민준은 인사하고 방을 나왔어요. 문 밖에서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조심하세요. 한 전무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 회장님이 회복하시는 걸 싫어해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할게요. 저녁 6시, 민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이 엉망이었습니다. 서랍이 뒤집어져 있고 옷가지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소파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은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는 혼절할 것처럼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둑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3명이 왔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너를 찾았어. 배달원 어디 있냐고. 내가 없다고 했더니 집을 뒤지기 시작했어. 민준은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수첩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수첩. 할아버지 수첩. 민준은 미친 듯이 방 안을 뒤졌어요. 침대 밑, 옷장 안, 책꽂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울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불에 태웠어. 마당에서. 민준은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구석에 제가 남아 있었어요. 까맣게 탄 종이 조각들이었습니다. 민준은 무릎을 꿇고 쟤를 만졌어요. 할아버지의 필체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경혈, 위중. 읽을 수 없었어요. 모두 타버렸습니다. 안 돼. 안 돼. 민준은 쟤를 움켜쥐었습니다. 10년 동안 할아버지와 나눈 모든 것, 민준이 밤새 독학한 모든 것이 한 줌의 죄로 변했어요. 그 사람들이 너한테 말 전하래.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사기꾼이라는 걸 이제 아셨죠? 더 이상 회장님께 접근하면 다음엔 당신 어머니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라고. 민준은 돌아서서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무서워, 민준아. 그만둬. 제발 그만두자. 어머니, 우리 그냥 예전처럼 살자. 엄마 투석 안 받아도 돼. 내가 다치는 것보다 낫잖아. 어머니는 민준을 붙잡고 울었어요. 민준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엉망이 된 거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자정이 지나서야 어머니가 잠들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거실을 정리했어요. 흩어진 옷가지를 개고 서랍을 제자리에 놓고 깨진 그릇을 치웠습니다. 새벽 2시 모든 정리가 끝났어요. 민준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대학 제적 배달일 중단, 친구들의 외면,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의 유산마저 사라졌어요. 어머니까지 위험에 빠졌습니다. 민준은 휴대폰을 꺼내 박순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치료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혜란 회장에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에 갔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구해야 했어요. 점장이 민준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그 배달원 맞죠? 뉴스에 나온? 네, 하지만 죄송한데 저희는 곤란해요. 오후에는 주유소, 음식점, 택배센터를 돌아다녔어요.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사기꾼 소문난 사람은 안 돼요. 우리 이미지에 안 좋아요. 저녁 민준이 지쳐서 집에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배달 동료였던 재현이었습니다. 재현아. 민준아, 미안한데 너 좀 조용히 있어줄 수 없어?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우리까지 이상한 눈으로 본다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은 완전히 고립됐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민준은 깨어났습니다. 거실로 뛰어나갔어요.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은 어머니를 안았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투석을 못 받은 지 이미 일주일이었어요. 119 불러야 해.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데 투석비가 300만 원 밀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먼저 납부하세요. 민주는 원무과로 갔지만 대답은 차갑기만 했어요. 먼저 납부하세요. 민주는 주저앉았습니다. 300만 원. 지금 민준에겐 10,000원밖에 없었어요. 복도 벤치에 앉아 민준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병원 복도 벤치에서 하룻밤을 보낸 민준은 새벽 6시에 깨어났습니다. 목이 뻐근하고 온몸이 아팠어요. 중환자실 불빛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일어나 중환자실 문 앞으로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환자분 상태가 안정됐어요. 다행히 응급투석을 받아서 고비는 넘겼습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병원비는 빨리 내셔야 해요. 이번에는 응급이라 먼저 처치했지만 다음부턴 어려울 거예요. 간호사는 냉정하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지갑에 10,000원이 전부였습니다. 휴대폰을 켰어요. 박순자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민준 씨, 회장님께서 매우 걱정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연락 주세요. 민주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위독해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협박받아서 그만둔다고. 그때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강민준 씨,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동아그룹 측 신청으로 귀하의 서해란 회장 접근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접근금지. 법적으로 회장을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누가 신청한 걸까? 회장은 자신을 믿는다고 했는데 민주는 황급히 박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님, 접근금지 가처분이 뭐예요? 제가 회장님을 못 만나게 됐다는데. 뭐라고요? 순자의 목소리도 놀란 것 같았어요. 회장님은 그런 거 신청 안 하셨어요. 아마 한 전무가. 그 사람이요? 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민준 씨, 오늘 오후에라도 올 수 있어요? 지금은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셔서.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간병 잘하세요. 제가 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주는 무너져 내렸어요. 오후 2시 민주는 중환자실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민준아. 엄마가 또 폐만 끼치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주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민준아, 그 일 그만둔 거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회장님도 못 만나요.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나왔대요. 잘 됐다. 이제 안전하겠구나. 어머니는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주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회장을 걷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오후 4시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순자였습니다. 민준 씨, 한 전무가 이강석 과장을 데려왔어요. 그 사람이 회장님을 치료하겠대요. 뭐라고요? 회장님이 거부하셨는데 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회장님께서.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 씨를 찾으세요. 계속 민준이는 어디 있니 하세요. 민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고 싶었어요.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법원 명령을 어기면 구속될 수도 있었어요.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알아요. 미안해요, 민준 씨.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녁 8시, 민준은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실료와 치료비 청구서를 받았어요.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민준은 청구서를 구겨 쥐었어요.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순자였어요. 민준은 불안한 마음에 받았습니다. 민준 씨. 큰일 났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울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이 과장 치료 받으시고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뭐라고요? 민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경련이 심하게 일어나고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제가 가야 해요. 안 돼요, 민준 씨. 접근금지 명령 있잖아요. 경비들이 막을 거예요. 민준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제가 치료하면 나아지실 텐데. 알아요. 회장님도 민준 씨를 계속 찾으세요. 민준아, 어디 있니?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하시면서.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집사님, 제발.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정말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다고. 알아요, 민준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준은 주저앉았어요. 로비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병원을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강남역 근처 밤 2시. 민주는 빌딩 사이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 동아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어요. 밤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쪽을 향해 한 발짝 내디뎠어요. 가고 싶었습니다. 회장을 치료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민주는 중얼거렸어요. 능력을 숨겼어야 했어요. 당당하게 공부하고 면허를 따고 그랬어야 했는데 어지러웠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잠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와 굶주림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민주는 벽에 기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골목 바닥에 쓰러졌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느껴졌어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119예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먼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주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민준 씨? 민준 씨 맞죠? 누군가 민준을 흔들었어요. 익숙한 목소리 같았습니다. 집사. 님? 맞아요. 민준 씨, 정신 차려요. 박순자였습니다. 그녀는 회장 병문안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구급차 오고 있어요. 버티세요. 민주는 손을 뻗어 순자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지금은 민준 씨부터 살려야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민준의 의식은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는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민준아, 아직 끝이 아니란다. 민준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민준을 들것에 실었어요. 순자는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회장님께 꼭 알려드려야 해요. 민준 씨가 이렇게 됐다는 걸.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며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구급차는 밤 도시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민주는 하얀 천장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팔에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자 박순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왜 길거리에 쓰러져 계셨어요. 제가 우연히 발견했죠. 민주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강남역 골목, 쓰러진 것, 그리고 의식을 잃은 것. 얼마나 잤어요? 이틀이요. 탈수와 영양실조래요. 제대로 먹지 않으셨죠?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가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천천히 마시세요. 민주는 물을 마셨어요. 목구멍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병원비를 먼저 냈어요. 어머니도 안정되셨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 씨 잘못이 아니에요. 순자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당신이 꼭 들어야 할 얘기예요.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민준은 침대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틀 전 민준 씨를 병원에 데려온 후 저는 회장님 저택으로 돌아갔어요. 한 전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순자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 전무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잠겨 있었지만 제가 비상 열쇠를 갖고 있었죠. 그건 위험한 일 아니었나요? 회장님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요. 저는 20년 동안 회장님을 모셔왔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랍 속에서 이걸 찾았어요.
첫 번째 서류는 회계장부였어요.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전무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기록이에요. 총액이 200억이 넘어요.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순자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메일 출력물이었습니다. 한 전무가 태양그룹과 주고받은 이메일이에요. 동아그룹의 기밀 정보를 팔아넘긴 거죠. 그는 태양그룹의 스파이였어요.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막으려 했던 거군요. 회장님이 회복하시면 이 모든 게 들통나니까 민준 씨를 제거하려 한 거예요. 순자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강석 과장 관련 자료도 있었어요. 의료사고 보고서였어요. 5년 전 이강석의 실수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한지훈이 도왔다는 증거. 한 전무가 이 약점을 잡고 이 과장을 협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장이 민준 씨를 고발하고 회장님 치료를 망친 거죠. 민준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회장님은 아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모든 증거를 회장님께 보고했어요. 회장님 반응이 분노하셨어요. 15년 동안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거잖아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민준 씨를 찾으셨어요. 계속 민준이 어디 있니 하시면서 민준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과장이 잘못 치료한 이후로 회장님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어요. 다리 통증이 심해지고 어렵게 움직이던 발가락도 다시 굳어가고 있어요. 제가 가야 해요. 민준은 링거줄을 빼려 했습니다. 순자가 말렸어요. 아직 안 돼요. 접근금지 명령이 있잖아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지금 그걸 취소하는 절차 밟고 계세요. 한 전무가 회장님 몰래 신청한 거였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민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순자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민준 씨,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모든 게 한 전무와 이 과장의 음모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수첩은 이미 타버렸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당신 머리에 다 들어있잖아요. 순자는 민준의 이마를 가리켰어요. 10년 동안 독학한 것, 할아버지께 배운 것, 모두 당신 안에 있어요. 종이는 타버릴 수 있지만 당신의 지식과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민준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회장님이 기다리세요. 당신만이 회장님을 걷게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강민준 씨 맞으십니까?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귀하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서혜란 회장님께서 직접 취소 신청하셨습니다. 민준은 휴대폰을 든 채 얼어붙었어요. 민준 씨?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접근금지가 취소됐대요. 그럼 이제. 네, 이제 갈 수 있어요. 민준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아직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집사님, 어머니 병실이 어디예요? 3층 312호예요. 민준은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병실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돌아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아, 괜찮니? 민준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민준아, 그 일. 어머니, 제가 회장님을 꼭 살릴게요. 민준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헛되지 않았어요. 제가 증명할 거예요. 어머니는 민준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조심해라, 민준아.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민주는 병실을 나와 순자에게 갔습니다. 집사님, 회장님 저택으로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회장님께서 검찰의 한 전무와 이 과장을 고발하셨어요. 곧 체포될 거예요.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민준 씨를 방해할 수 없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가죠, 집사님. 회장님께.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어요. 이틀 만에 보는 햇빛이었습니다.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이제 끝을 낼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대답 같았어요. 민주는 순자와 함께 회장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차가 회장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려 저택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 처음 왔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들어가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순자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따라갔어요. 2층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혜란 회장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을 보자 눈빛이 살아났어요. 민준 씨. 혜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준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회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아니야, 민준 씨. 내가 미안해. 혜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한 전무가 내 몰래 그런 짓을 할 줄은.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민주는 회장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지나갔어요. 제가 회장님을 꼭 걷게 해드릴게요. 혜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민주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수첩은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회장님, 다리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혜란의 다리를 살폈어요. 이강석의 잘못된 치료로 근육이 다시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발가락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심하게 나빠지셨네요. 이 과장이 혈자리를 잘못 눌렀나 봐. 치료받고 나서 통증이 너무 심했어. 민주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치료에 집중해야 했어요. 다시 풀어드릴게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민주는 1시간 동안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경직된 근육을 풀고 막힌 혈자리를 하나씩 열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치료하겠습니다. 발이 따뜻해졌어. 혜란은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발을 봤어요.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말 대단해. 민준 씨는 진짜 치료사야.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겼어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순자가 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뉴스 좀 보세요. 순자는 리모컨으로 TV를 켰어요.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 동아그룹 한지훈 전무 횡령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 화면에는 수갑을 찬 한지훈이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나왔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 전무님, 15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게 사실입니까? 태양그룹 스파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한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어서 다음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 하늘병원 이강석 과장도 의료사고, 은폐 및 허위 고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강석도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혜란은 TV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15년이나 믿었는데 나를 이용한 거였구나.
회장님,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민준이 위로했습니다.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앞만 볼 거예요. 순자가 다른 채널을 돌렸습니다. 저녁 뉴스였어요. 배달원 강민준 씨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반전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아그룹 내부 세력의 조직적 음해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가 계속 설명했어요. 한지훈 전무와 이강석 과장이 결탁하여 강민준 씨를 제거하려 했으며 언론 조작과 허위 고발을 통해 여론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민준 씨는 실제로 서해란 회장의 하반신 마비 치료에 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수백 명의 동아그룹 직원들이 목격했습니다. 민준은 TV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화면에는 인터넷 댓글들이 흘러갔습니다. 진짜 억울했겠다. 유유 사기꾼이라고 욕한 게 미안하네. 재벌 내부 음모였구나. 강민준 씨 응원합니다. 순자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봐요, 민준 씨. 이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았어요. 민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회장님도 감사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대우를 받는 거예요. 헤라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다음 날부터 민준은 매일 저택을 방문해 치료했습니다. 하루 2시간씩 정성껏 혈자리를 풀고 근육을 재활시켰어요. 첫째 날, 헤란의 발목이 움직였습니다. 둘째 날, 무릎을 조금 구부릴 수 있었어요. 셋째 날, 허벅지 근육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회장을 보며 희망을 느꼈어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맞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대학 학생처였습니다. 강민준 학생, 징계위원회입니다.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으므로 제적 처분을 취소합니다. 다음 학기부터 복학 가능합니다. 민준은 휴대폰을 든 채 얼어붙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한의사의 꿈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 좋은 소식이에요? 헤란이 물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적이 취소됐어요. 다시 공부할 수 있어요. 축하해요. 정말 잘 됐어요. 헤란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회장님, 제가 꼭 정식 한의사가 될게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람들을 치료할 거예요. 그래요, 민준 씨는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은 어머니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민준아, 뉴스 봤다. 정말 다행이다. 네, 어머니.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민준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비도 회장님께서 다 내주셨어요. 어머니 계속 투석 받으실 수 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운 분이시구나. 내가 그분을 꼭 걷게 해드려라. 네, 어머니. 꼭 그럴게요. 일주일 치료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회장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민주는 할아버지 묘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회장님이 곧 걸으실 거예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당당한 치료사가 될 거예요. 민주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내일이 일주일 치료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회장이 걷는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치료의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회장 저택에 도착했어요. 순자가 문을 열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네, 집사님. 오늘 회장님께서 걸으실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치료하며 회장의 회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어요.
2층 침실에서 헤라는 이미 깨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오셨군요. 회장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설레요.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내 두 발로 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요. 헤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밝았어요. 민주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는 1시간 동안 정성껏 모든 혈자리를 점검했어요. 막혀있던 기혈이 모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육도 탄력을 되찾았어요. 다 됐습니다. 민주는 땀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헤라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였어요. 발목도 무릎도 구부러졌습니다. 정말 살아있어요. 헤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휠체어를 침대 옆으로 가져왔어요. 회장님, 일어나 볼까요? 헤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헤란의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헤란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천천히 하세요. 20년 만이니까 다리가 떨릴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할 수 있어요. 헤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헤라는 자신의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서 있어요. 정말 서 있어요. 헤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다리를 봤어요. 민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한 발짝 내디뎌 보세요. 민준은 헤란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뒤로 물러섰어요. 헤란은 떨리는 오른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내디뎠어요. 왼발도 따라왔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걷고 있어요. 민준 씨, 저 걷고 있어요. 헤라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민준도 웃으며 울었어요. 순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장면을 보더니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회장님. 순자도 눈물을 흘렸어요. 헤라는 민준의 손을 놓고 혼자 걸어봤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떨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20년을 기다렸어요. 헤라는 창가까지 걸어가 햇살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제게 다시 삶을 주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회장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헤라는 민준에게 다가와 두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어요. 오늘 오후 본사에 함께 가주시겠어요? 제가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걷는 모습을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 동아그룹 본사 로비. 전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백 명이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헤란이 걸어 나왔습니다. 휠체어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두 다리로 당당히 걸었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헤란은 천천히 로비 중앙까지 걸었어요. 그리고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저 서혜란이 돌아왔습니다. 20년 만에 제 두 발로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다가 점점 퍼져나가 로비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환호성도 들렸습니다. 회장님, 기적이에요. 정말 걸으세요. 헤라는 눈물을 닦으며 민준을 가리켰어요. 이 모든 게 저 청년 덕분입니다. 강민준 씨가 저를 살렸어요. 직원들이 민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준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려 합니다. 헤라는 마이크를 들었어요. 동아그룹은 전통의학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강민준 씨가 증명했듯이 우리 전통치료법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 연구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또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강민준 씨, 당신이 정식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이 연구소의 첫 번째 치료사로 함께 해주시겠어요? 혜란이 민준을 봤어요. 민준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회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비가 다시 박수로 가득 찼어요. 민준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섰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서 사기꾼이라 불렸던 자신이었어요. 이제는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저녁 민준은 어머니 병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오늘 본사 로비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대단하구나.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봤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아니야. 내가 할아버지 가르침을 잊지 않았으니까. 민준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을 꼭 안았어요. 어머니, 회장님께서 어머니 치료비 전부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투석 받으실 수 있어요. 고마운 분이시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너도 이제 당당하게 꿈을 이루렴. 네, 어머니. 꼭 그럴게요. 다음 날 민준은 할아버지 묘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앞에 꽃을 놓았어요. 할아버지, 해냈어요. 회장님이 걸으셨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어요. 이제 저도 당당히 할아버지 뒤를 잇겠습니다. 민준은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5년 후, 민준은 하얀 가운을 입고 연구소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의사 면허증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그 옆에는 할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어요.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젊은 선생님이 잘 고쳐주신다는 소문 듣고 왔어요. 민준은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준은 할머니를 진찰하기 시작했어요. 경혈을 짚고 근육을 살피고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독학으로 배운 대로, 그리고 이제는 정식 면허를 가진 치료사로서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환자를 치료하며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이제 떳떳한 치료사가 됐어요. 진료실 밖 복도에서 혜란 회장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지팡이도 없이 당당히 걸었습니다. 민준의 진료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민준 씨. 당신이 제게 준 건 다리만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투석도 꾸준히 받으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녁 민준은 연구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대답 같았어요. 민준은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치료할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민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가난한 배달원에서 시작된 여정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남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깃들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